안녕하세요, 꽃투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토바고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김태희 보드게임이라고도 좀 유명했던 그런 게임이고요. 보물을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3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좀 미리 해두었고요. 컴포넌트 설명부터 좀 바로 드리고선 이제 세팅 그리고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메인보드 판이 지금 가운데 보고 계시는 메인보드 판이고요. 이 메인보드 판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수십 가지의 지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물을 찾을 때 이제 쓰는 나침반 토큰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물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서 토큰입니다. 뒤에 이렇게 나침반 이렇게 표시가 그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물 상자가 그려져 있는 이 카드가 보물이 되는 금화가 그려져 있는 보물 카드입니다. 얘 중에는 저주 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 상자인 줄 알고 뒤집어서 깠는데 알고 보니까 보물이 없고 저주가 걸린 거죠. 그 보물은 이렇게 두 장의 저주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뮬렛 토큰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아뮬렛 토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목재 토큰이 종류별로 4가지가 있는데 각 보물의 색깔을 말해주는 겁니다. 회색 보물, 검정색 보물, 갈색 보물, 흰색 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게 석상, 아뮬렛을 이제 뿜어주는 석상 토큰이 이렇게 있고요. 오두막, 그리고 야자수, 자신의 마린, ATV 차량입니다. 자신의 이렇게 차량이 있고요. 이렇게 컴포넌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세팅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메인보드 판을 조립을 하시고요. 메인보드 판을 조립을 해 두신 다음에 이 메인보드 판 위에 이 석상 3개를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하실 때는 여기가 이렇게 톱하고 섬인데 여기 섬 이제 끝단 부분 다 바다예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바다랑 인접하게는 배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다랑 인접하게는 배치를 하실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전부 얘는 6칸에 둘러싸여서 최소한 한 면을 이 석상의 눈이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석상이 바라보고 있는 게 얘를 지금 한 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무조건 한 면을 바라볼 수 있게 석상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선 플레이어를 정하셔서 선 플레이어가 하시던지 누구나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석상 3개를 다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오두막을 배치해 주시고요. 4개를 전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같은 구조물은 최소한 4칸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두막 2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1, 2, 3, 4, 4칸 이상은 떨어져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야자수도 마찬가지고요. 야자수도 최소한 4칸 이상 같은 야자수끼리는 떨어져서 이렇게 3개를 다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색깔을 정해서 차량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에 시작 지점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플레이어, 초록색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서 카드들을 셔플을 하시고 나서 셔플을 하신 다음에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한 장씩 가져갑니다. 한 장씩 가져가신 다음에 그 한 장을 자신이 놓고 싶은 보물 위치에 이렇게 한 장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내려놨고요. 노란색 플레이어는 여기다 내려놨고요. 초록색 플레이어는 여기다가 내려놨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내려놨기 때문에 자신의 이 나침반 토큰을 자신이 내려놓은 단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플레이어도
이렇게 자신의 단서 카드 위에 올려놓고요. 초록색 플레이어도 자신의 마커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게 보물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물 지도에 이 단서들이 한 장씩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서 카드를 잘 섞으신 다음에 각 4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4장씩 받으시고 나서 나머지는 잘 섞으신 후 나머지는 여기 메인보드 판에 단서 카드가 그려진 구조물 위에 올려두시면 되겠고요. 이 아뮬렛 토큰 20여 개 남짓되는 거는 전부 구조물에 아뮬렛이 그려진 곳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카드를 잘 섞으신 다음에 12장을 따로 빼세요. 12장을 따로 빼시고 12장을 따로 빼신 다음 이 저주 카드 2장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셔플을 하시고 이 빼놓으셨던 12장을 가장 위에 올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최소 보물을 이제 캘 때 바로 저주 카드가 나오지는 않게끔 배려가 이렇게 되는 세팅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물 카드 구조물 위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두시고, 그러면 세팅 부분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세팅 부분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우선은 3플레이어를 정하시고요. 자신의 차례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단서 카드를 한 장 사용해서 보물을 찾는데 일조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차량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아뮬렛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물을 불러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행동인 단서 카드 한 장 사용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신의 핸드에 있는 이 단서 카드를 자신이 원하는 이 보물의 단서 카드에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그림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데 룰북 참조표에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밀림에는 보물이 없다 X 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제가 만약 회색 보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단서 카드를 내려놓게 됨으로써 제가 이 단서를 제공했으니까 나침반 토큰을 올려두시고요. 이거에 맞게끔 이 위치 보물 위치를 재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밀림 지역에는 이 보물이 없다, 회색 보물이 없다가 되니까 밀림 지역에 만약에 게임 진행 중에 밀림 지역에 이렇게 보물이 있다라는 이렇게 마커가 있었다면 전부 제거를 하시고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냅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단서 카드 한 장 사용하시는 액션이고요. 두 번째 행동인 자신의 차량 이동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 이동하기 같은 경우는 총 이동 구간 포인트 3개를 받습니다. 3개를 받는데 특이한 게 이 같은 지역 내에서는 뭐 이동 구간 포인트 소모 없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형에서는. 하지만 지형을 바꾸실 때는 무조건 1이 소모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림에서 산으로 1포인트 쓰고요. 산에서 호수로 2포인트 썼고요. 호수에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막 이동하셔도 되고, 여기서 뭐 강으로 3포인트를 다 썼습니다. 그럼 이동은 종료되고요. 여기서 뭐 여기까지 이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 3포인트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같은 뭐 차량이 있는 곳에 뭐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차례가 돌아가시다가 이게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보물 단서를 내려놓음으로써 노란색이 뭐 여기다가 보물 단서를 냈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놓다가 여기 이제 이 게임 보드판에 이제 이 보물에 대한 게 계속 위치 마커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나만 남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회색 보물은 여기에 지금 이게 보물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한 개만 올려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불러내기 액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신의 차례 때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동을 해서 이
하나 남은 위치 마커가 하나 남은 지형에 딱 왔다면 보물을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불러내실 때는 우선은 이 회색 이 단서 마커의 가장 아래에 자신의 나침반 토큰 하나를 표시를 해서 내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지금 하나 남은 이 위치 마커를 제거해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단서 카드, 이 보물의 단서 카드에 이 올려진 나침반, 각자 나침반 수대로 보물 카드를 뽑습니다. 지금은 노란색은 하나, 저는 1, 2, 3, 빨간색은 3개가 되죠. 그래서 보물 카드를 한 장, 두 장, 세 장, 저는 3장을 뽑아서 가져오고요. 노란색은 한 장만, 여기 나침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장만 뽑아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만 비밀로 보고 보물을 분배하는 플레이어한테 다시 건네줍니다. 보물을 분배하는 플레이어는 최초로 보물을 불러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제가 보물을 불러냈기 때문에 빨간색인 플레이어한테 전부 주고요. 저도 이제 주고요. 이 카드들과 추가로 한 장을, 보물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잘 섞으신 다음에 딱 두고 딱 첫 장을 공개를 합니다. 보물 2개짜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 나침반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이 보물을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물어봅니다. 지금은 빨간색 플레이어한테 이거를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만약에 갖겠다고 하면 이거는 그대로 빨간색 플레이어 가지고 와서 뒷면에 보이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신의 보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가지겠다고 하면 노란색 플레이어에게 물어봅니다. 노란색 플레이어가 가지겠다 하면 가지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나침반 마커는 제거를 자기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 빨간색 플레이어한테 한 장을 뒤집어서 이제 가질 거냐, 갖겠다 넘어가고, 그러면 갖게 되면 이제 이 토큰은 이렇게 하나씩 다시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물 분배가 다 이루어지시면 뭐 이렇게 보물 가져갔고요. 보물 분배가 다 이루어지시면 혹시 남은 카드가 있다면 그건 버려지게 되고요. 버려지게 되고 이제 이 보물들에 대해서는 전부 보물을 캤기 때문에 새로운 보물이 이제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썼던 단서 카드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요. 버려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물 카드를 가져갔던 사람이 자신의 단서 카드 중 하나를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의 나침반 토큰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해당하는 뭐 호수에는 호수 옆에는 없다,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위치 마커를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올려두시거나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보물을 불러내실 수가 있고요. 보물을 불러내셨으면 이동 구간 포인트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뭐 2개가 남아있었다든지 뭐 3개가 다 남아있었어도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물을 이렇게 하시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저주 카드가 나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앞장을 닦았는데 저주 카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남은 보물 카드는 분배를 하지 않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물 카드를 했다면 여기에 그 단서를 제공한 모든 사람들은, 나침반이 한 개라도 있는 사람들은 아뮬렛 토큰을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뮬렛 토큰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지금 2개밖에 없는데 뭐 4개든 5개든 가장 가치가 높은 보물 하나를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첫 장부터 저주 카드가 나왔다, 아무도 보물을 못 가졌다, 그러면 이제 이 보물을 분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이제 이거 다시 버려지고 다시 단서 카드를 올려놓고 나침반 토큰 하나 올려놓고 다시 이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물 분배가 다 이루어지셨다면 이제 이 성스러운 이 석상에서 아뮬렛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아뮬렛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 석상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마지막 해안에 아뮬렛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뮬렛을 갖다가 석상의 마지막, 어이구, 이렇게 아뮬렛이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곳의 마지막이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네요. 얘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여기에 이렇게 아뮬렛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아뮬렛들은 자신의 그 차량 이동하기 단계 때 이동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뮬렛이 여기에 생성이 됐다
그러면 자신의 차례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제가 만약에 단서 카드 사용하기 액션을 하지 않고 차량 이동하기 액션을 선택해서 여기로 이동을 했으면 이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뮬렛을 먹을 때는 최소 이동 구간 포인트 1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변에 있었는데 해변이기 때문에 소모 없이 일로 온 다음에 1을 사용해서 아뮬렛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포인트가 더 남았기 때문에 뭐 일로 이동해서 그러면 1포인트 또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서 1포인트를 마저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다가 이 보물 카드가 전부 떨어지면, 이 보물 카드가 덱이 전부 떨어지면 그때 보물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보물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동률이라면 아뮬렛이 많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룰도 간단하기도 하고 해서 뭐 설명도 뭐 이렇게 금방 드린 것 같은데요. 추가로 이제 아뮬렛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자신의 차례 때 아뮬렛을 가지고 있으면 몇 개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3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몇 개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뮬렛을 사용하실 때는 아뮬렛 하나를 내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위치 마커 하나를, 보물의 위치 마커 하나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물에, 이렇게 회색깔 보물에 단서인 위치 마커가 이렇게 있고 뭐 검정색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기가 보물이 있는 곳이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만 있는 곳에 위치 마커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자신의 단서 카드 한 장 사용하는 걸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뮬렛을 하나 내고 단서 카드 한 장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뮬렛을 하나 내고 차량 이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 구간 3포인트를 받죠. 대신에 이제 아뮬렛을 이용한 차량 이동 단계 때는 이동을 해서 이 아뮬렛을 먹지 못합니다. 아뮬렛을 이용한 차량 이동으로 아뮬렛을 먹지 못한다는 걸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아뮬렛 하나 쓰고 자신의 단서 카드 전부 버리고 그거만큼 아뮬렛 단서 카드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외로 자신의 차례 때 모든 행동을 포기하고 단서 카드를 다 버린 다음에 그 수에 맞게 단서 카드를 다시 받아오실 수도 있고요. 아뮬렛은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뭐가 남았나. 아뮬렛 설명까지 드렸고요. 뭐 거의 다 드린 것 같네요. 우선 제가 만약 혹시라도 설명을 있어서 빼먹은 게 있거나 하면은 밑에 좀 추가로 이렇게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워낙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설명 영상 한번 들으시고 나서 룰북 한번 봐주시면 플레이 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